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62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가정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비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비교에는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가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원급 비교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비교급 비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최상급 비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는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히려 실전 문장에서 이 비교가 쓰인 문장들을 만났을 때 해석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기본 개념들은 가볍게 정리를 하고요. 실전 문장을 통해서 감각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2강은요. 유닛 62 원급 비교 835번부터 850번까지 15개의 기출문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에는요.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비교에서는요. 형용사와 부사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동사는 3단으로 변할 수 있죠. 그런데 동사만 3단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와 부사도 3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으로요.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이 원급 비교에 사용이 되고요. 비교급은 비교급 비교에, 최상급은 최상급 비교에 사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지 웬만큼을 아실 거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복습이 필요하시면 저의 문법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교재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용사 또는 부사가 어떤 형태로도 변화되지 않은 원래의 모양을 말하는 거죠. 좋습니다. 1번 원급 비교 살펴볼게요. 기본 형태 살펴보죠. as,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급 as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급 앞에 as 하나, 뒤에 as 하나가 붙어서 반짝반짝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급 비교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급 앞에 as 하나, 뒤에 as 하나가 붙어서 반짝되면 원급 비교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as와 as 사이에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급이 들어간다는 거 문법적으로도 중요하죠. 그리고요. 원급이 사용이 된다고 해서 원급 비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비교 대상 A와 B를 놓고 형용사 또는 부사로 비교를 해봤더니 그 정도가 같더라. 그래서 동등 비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선생님, as와 as 사이에 언제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고 언제 부사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동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동사 자리에 비동사 또는 유지, 변화, 감각 동사가 나온 상황이라면 원급 비교에서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가 들어가고요. 동사 자리에 비동사, 유지, 변화, 감각 동사가 아닌 나머지 동사가 나온 경우라면 원급 비교에서 as와 as 사이에는 부사가 들어갑니다. 즉 as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갈지 부사가 들어갈지는 일단 앞에 있는 동사를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기본 큰 틀이고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얘가 확장 응용이 될 수도 있어요.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쓰일 수 있죠. 여기 있는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인 형용사라고 해볼게요. 그 형용사 앞에 as 하나, 뒤에 as 하나 붙은 원급 비교 구조 가능하고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 쓰일 수 있죠. 여기 있는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 명사 앞에 형용사가 붙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얘가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앞에 as 하나, 뒤에 as 하나가 붙는 원급 비교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조들을 다 보시면서 의미 파악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장 내에서 as를 만나잖아요. 일단 원급 비교라고 판단하시고 의미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되는데요?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앞에 있는 as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as에다가 만큼을 붙이시면 의미 파악은 깔끔하게 떨어질 텐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하게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as에 만큼 붙이시고요. 형용사가 있으면 뭐뭐한, 부사가 있으면 뭐하게 이렇게 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문 세 개가 있으니까 바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I am as diligent as my mom. 저는 부지런합니다. 저의 엄마만큼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I가 주어고요. 비동사가 나오고요. as, 형용사 a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주어 자리에 쓰인 I가 비교대상 A고요. my mom이 비교대상 B입니다. A와 B를 부지런한이라는 형용사로 비교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쓰였고요. 원급 비교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한번 구조상으로 보시죠. 그런데 이러한 문장을 만나서 이런 구조까지 다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떨 때 이게 들어가고 어떨 때 이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신 분만 그냥 한번 구조상으로 보시고 의미 파악할 때는 앞에 as 해석하지 않고 저는 부지런합니다. 저의 엄마만큼 이렇게 깔끔하게 가주시면 돼요. 자, 구조상으로 문법적으로 살짝만 또 보시면 이거 참고서만 보세요. My mom is diligent 했는데 같은 diligent는 생략을 하고요. 비동사기 때문에 비동사 연결해서 쓰되 얘도 생략은 가능합니다. 뭐 이건 그냥 보시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원급 비교의 문장을 만났을 때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 더요. 저는 부지런합니다. 무시하고 그냥 해석하세요. 저희 엄마만큼. 됐나요? They all looked as pale and uneasy as Joe. 그들 모두는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조만큼 이렇게 한 방에 갈 수 있겠네요. 뭐 사실 안 나눠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as의 만큼을 붙여서 해석하는 걸 강조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They all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비교 대상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감각동사가 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as 형용사 하나 and 형용사 하나 더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as가 붙어 있습니다. 형용사에 앞에 as 하나 뒤에 as 하나 붙어서 반짝반짝 되고 있으니까 고민할 거 없이 원급 비교 해석할 때는 예 하지 않고 만큼만 붙이시면 딱 떨어진다. 여기서 조가 비교 대상 B가 되겠죠. A와 B를 이 창백한 그리고 불편한이라는 기준으로 비교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파악에 좀 더 집중해 보죠. 그들 모두는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조만큼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또 참고 삼아 감각동사기 때문에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You can jump as high as a kangaroo. 당신은 높이 점프할 수 있습니다. 캥거루만큼. you가 주어, can jump가 동사, as high as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교 대상 A, 비교 대상 B가 되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high는요. 똑같은 모양의 형용사, 부사 다 가능하다고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동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얘가 유지, 변화, 감각 동사가 아닌 나머지 동사기 때문에 얘를 부사로 보셔야겠고요. 의미상으로도 당신은 높이 점프할 수 있는 거니까 부사 맞죠? 여러 가지 면에서 얘는 부사가 되겠네요. 해석하지 않고 얘만 만큼 붙이겠습니다. 당신은 높이 점프할 수 있습니다. 캥거루만큼이 되겠죠. 당신과 캥거루를 비교를 했어요. 높이 뛰는 것을 기준으로 그랬더니 같더라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원급 비교 기본 틀 잡았네요. 그런데 얘를 부정문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형태가 원급 비교 앞에 이렇게 부정어구가 붙어 있는 상태가 될 텐데요. 원급 비교의 기본 틀에서 부정문일 때는 앞에 있는 as를 so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조심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의미는 마찬가지로 여기에만 만큼을 붙이시면 돼요. 얘는
구조만 파악할 때 확인하시고 해석할 때는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뭐뭐만큼 뭐뭐 하지 않은 뭐뭐 하지 않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I was not as sleepy as you 또는 I was not so sleepy as you. 저는 졸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만큼 뭐 가볍죠. I가 주어고요. 비동사 나오고요. 부정어구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 뒤에 as 혹은 so가 있고 sleepy as you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반짝반짝 되고 있으니까 얘는 원급 비교가 되겠죠. 앞에 not이 붙어 있는 부정문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때 sleepy는 형용사로서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쓰인 것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와 연결된 것도 한번 다시 보시죠. 이거는 계속해서 구조를 보여드리는 건 참고 삼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의미 파악할게요. 얘 해석하지 않고 갑니다. 저는 졸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만큼 딱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원급 비교 다예요. 그런데 이 원급 비교의 기본 내용을 살펴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실전에서 원급 비교를 만나잖아요.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가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기본기를 잘 쌓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원급 비교 앞에 배수사가 붙은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얘는 해석하고 의미 파악하는 것이 살짝 헷갈립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원급 비교의 첫 번째 as 앞에 배수사 또는 분수가 붙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배수사라는 것은 몇 배와 관련된 표현인데요. twice는 두 번 또는 두 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배라면 얘가 배수사로 쓰인 것이 되겠죠. 기수 플러스 times도 몇 번 또는 몇 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기수라는 것은 1, 2, 3, 4 등을 가리키고요. 만약에 3 times라고 한다면 3번 또는 3배가 되겠죠. 3배라고 쓰이는 경우 배수사라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분수로 가시면 half는 절반 2분의 1이고요. third는 3분의 2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원급 비교에서 첫 번째 예제 앞에 배수사나 분수가 붙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보시면 as를 통해서 우리는 원급 비교임을 판단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첫 번째 예제 앞에 배수사 또는 분수가 붙어 있을 때가 있다고요. 얘가 반짝반짝 거리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의미 파악하는 게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구조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첫 번째 예제는 해석하지 않았고 두 번째에다가 만큼을 붙였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의미 파악이 되는데 이게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게 정확한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해석하고 의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해석하지 않았던 첫 번째 예제에 만큼을 붙이시고요. 두 번째 예제에다는 의만 딱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수사가 나올 때는요. 원급 비교인데 비교급 비교처럼 보다라는 말을 붙일 때 자연스러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일단 두 개의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해석 방법과 이 방식을 다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I am half as heavy as my dad. 저는 절반 무겁습니다. 저의 아빠만큼. 이렇게 직역을 해도 의미 파악은 되죠? 아빠와 저를 무게로, 몸무게로 비교를 해봤더니 아빠 몸무게의 절반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방식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절반만큼 무겁습니다. 나의 아빠의. 이게 조금 더 깔끔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편한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보여드리면 I 주어고요. am 비동사지요. 그 뒤에 half 2분의 1이라는 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s 형용사 as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나눠서 보셔도 되고요. 한 방에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밑에 거 갑니다. I have a third as many books as she has. 저는 3분의 1 많은 책을 갖고 있어요. 그녀가 가진 것만큼. 이렇게 해도 의미 파악은 일정 부분 된다고요. 살짝 부자연스럽습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저는 3분의 1만큼 많은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의.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죠. 구절을 보시면 I고요. I가 주어고요. have가 동사. A third는 3분의 1이라는 분수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as, many books as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요, 이 books는 have라는 동사의 목적어인데 목적어 앞에 many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many books 덩어리 앞에 as 하나, 뒤에 as 하나가 붙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도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저는 절반만큼 무겁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저는 3분의 1만큼 많은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의. 이 방식대로 마무리 해드렸네요.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개념으로 가서 as possible을 볼게요.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as와 as 사이에는 마찬가지로 형용사 또는 부사가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뒤에 possible이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보시죠. 가능한 한, 한 또는 하게로 해석을 하며 possible 대신에 주어 can 또는 could를 쓸 수도 있습니다. 과거라면 could를 쓴다는 거예요. 예문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Send me the book as soon as possible. 저에게 그 책을 보내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Send me the book as soon as you can. 저에게 그 책을 보내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possible을 you can으로 바꿨다는 것뿐입니다. 자,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를 you로 잡아준 것이고요. 얘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can을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특히요. as soon as possible의 경우에는 ASAP의 형태로 줄여서 문자나 이메일 같은 데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자, 밑에 문장으로 갑니다. He tried to jump as high as possible. 그는 점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능한 한 높이. 같은 표현이 있죠. He tried to jump as high as he could. 그는 점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높이. 차이점을 보시면 possible이 이번에는 he could로 되어 있네요. 주어가 he니까 he를 썼고요. 전체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형 could를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기출문장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836번 되겠습니다. challenge는 도전, 과제, 명사로 보시죠. It was as difficult as the first challenge too. 그것은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만큼 또한. 이 시 문장의 주어고요. 비동사 과거형. 그리고 나서 as 형용사 as가 나와 있는 상태죠. 구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as first challenge 나와 있고 컴마 다음에 to가 있습니다. 자, 문장 끝에 붙어 있는 to 또한 역시를 나타내죠. 자, 그러면 전반적인 의미는 그것은 또한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만큼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837번 attain은 얻다, 획득하다. Attaining the life we want is not so simple as we think. 우리가 원하는 삶을 얻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동사의 ing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attaining의 목적으로 the life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life라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상태에서 앞에 있는 the life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로 나와서 동사는 단수로 받아준 상황. 큰 틀에서 이렇게 또 보셔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not so simple as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급 비교인 상황인데 부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as가 so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think as 다음에 we think가 나와 있네요. 만큼 붙여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얻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얻는 것이 생각만큼 쉽겠습니까? 838번. charity는 자선, bone은 뼈, share는 공유하다, hungry는 배고픈. 이 문장을 예습하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Charity is a bone shared with a dog.
when you are just as hungry as a dog. 자선은 뼈입니다. 개와 공유된 당신이 배고플 때 개만큼. charity가 문장의 주어고요. 비동사, 명사, 보어가 나와 있고요. 자,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자, 컴마 다음에 접속사 when 나와 있고 그 뒤에 주어 비동사가 있습니다. as 형용사 as가 나와 있는데 원급 비교 앞에 just가 붙어 있으면 얘를 좀 강조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미 파악할까요? 자선은 개와 함께 공유된 뼈입니다. 당신이 배고플 때 개만큼 당신과 개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뼈 하나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배고픈 상태에서 그 뼈를 개와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자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선이라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고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만큼 혹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과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쉽지 않은 겁니다. 자선이란 당신이 개만큼 그렇게 배고픈 상태에서 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뼈를 함께 나누는 것, 재미난 표현이 되겠습니다. 839번으로 가죠. anxious는 불안해하는, lately는 최근에, focused는 집중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를 보시죠. I have been feeling more anxious lately and maybe I'm not as focused as I thought. 저는 최근에 좀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는 집중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주어고요. 동사 자리에 오랜만에 현재 완료 진행형 나왔고요. feeling의 보어로 more anxious가 나와 있는 상태가 됐죠. feel은 감각 동사로 형용사를 보어로 받을 수 있는 상태죠. 그 형용사 앞에 비교급이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lately는 최근에란 뜻이라고 해서 늦게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and가 있고요. maybe, 아마도라는 의미의 부사, 주어 비동사 있고요. 그 뒤에 부정어구를 포함해서 원급 비교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근에 일정 기간을 말하는 거죠. 최근에 어느 시점부터 불안하게 느끼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도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느낌은 이렇게 가져가시고 해석은 저는 최근에 보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원급 비교가 부정어구 not과 함께 쓰이는 상태, 얘는 so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태로 보시고요. 840번. 자, percentage는 비율이 되겠고요. twice는 두 번 또는 두 배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네요. In 2012, the percentage of the 6 to 8 age group was twice as large as that of the 15 to 17 age group. 2012년도에 6살에서 8살 연령대의 비율은 2배만큼 높았습니다. 15살에서 17살 연령대의 비율의 이 정도로 의미 파악을 하도록 할게요. 자, in 연도 나와 있고요. The percentage가 주어, 전치사, 명사까지 가고요. 비동사 나왔네요. 자, 그리고 나서 twice as large as가 되겠습니다. 자, 원급 비교 앞에 twice 두 배라는 배수사가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that이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일단 이 that은 the percentage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나서 of 명사까지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좀 보실 건요. 의미 파악은 일단 해드렸고 구조도 됐어요. that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의 비교 대상 A와 B는 문법적으로 동등 혹은 대등해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보게 되면 비교 대상 A는 the percentage of the 6 to 8 age 그룹이 되겠고요. 비교 대상 B는 that of the 15 to 17 age 그룹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상에서요. 이 that of가 싹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법 문제의 경우에요. 그런데 이걸 싹 빼고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말상에서는 왠지 그럴듯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A, B는 문법적으로 동등, 대등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 때문에요. 이거 빼고 한번 해석해 볼까요? 2012년도에 6살에서 8살 연령대의 비율은 15살에서 17살 연령대의 2배였습니다. 뭐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6살에서 8살 연령대의 비율과 15살에서 17살의 연령대를 비교한 거예요. 비율과 연령대를 비교했기 때문에 얘는 동등하거나 대등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얘를 the percentage를 또 쓰기에는 중복이 되니까 이 the percentage 대신에 that이라는 대명사로 이렇게 받아준 겁니다. 만약에 얘가 복수라면 does로 받아주고요. 단수라면 that으로 받아줘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비교 대상은 동등, 대등해야 된다는 거. 6살에서 8살 연령대의 비율과 15살에서 17살의 연령대의 비율하고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 문법적으로 챙겨가시고요. 우리는 더 중요한 거는 원급 비교 앞에 배수사가 붙어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이 연령대의 비율은 이 연령대의 비율의 2배만큼 컸거나 높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여러 가지 살펴볼 것이 있던 문장이었습니다. 841번으로 가죠. Society는 사회, gender role은 성 역할이 되겠습니다. gender라는 것은 남성, 여성을 말하는 거고요. role은 역할, boundary는 경계, strict은 엄격한, prior generation은 이전 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however, we live in a society where gender roles and boundaries are not as strict as in prior generations. However, 하지만 우리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성 역할과 경계가 엄격하지 않은 이전 세대에서만큼. however는 접속부사, 주어, 동사, 전치사, 명사. society라는 장소 명사 뒤에 where가 붙어 있습니다. 관계 부사가 되겠죠. 앞에 있는 society를 수식하는 것이 되겠네요.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사회, 어떤 사회,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시면 gender roles가 주어 1번, and boundaries가 주어 2번이 되겠고요. 비동사 나와 있는 상태에서 not as strict as입니다. 원급 비교가 부정어 not과 함께 있는 상태죠. 얘는 so로 바꿀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전치사 명사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의미 파악할게요. 의미 파악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 성 역할과 경계가 엄격하지 않은 이전 세대에서만큼 딱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성 역할과 경계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남녀 칠세 부동산 막 이런 말도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전 세대에서만큼 그렇게 성 역할과 경계가 엄격하지 않죠.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자, 842번. physician은 내과 의사를 말하고요. 자, pay attention to는 어디에 집중하다. comfort는 안락 편안, welfare는 행복, disease는 질병 되겠습니다. He said physicians should pay as much attention to the comfort and welfare of the patient as to the disease itself. 그는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요. 안락함과 행복에 환자의 그 질병 자체의 만큼. 살짝 구조가 복잡하네요. he 주어, said가 동사고요. 다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잘 보세요. pay attention
이렇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자, pay가 동사고 attention이 목적어인데 attention 앞에 형용사 much가 수식하고 있고요. 그 앞에 as가 붙어 있는데 그 다음에 as가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보시면 pay attention to 전치사 명사 여기까지 가시고 다시 전치사 명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나서 as가 나온 겁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요. 여기에 to the disease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to the disease가 2번이라고 보시고요. 이때 to the comfort and welfare of the patient가 1번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말했어요. 의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요. 질병 그 자체의 만큼이나 환자의 안락과 행복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과 의사들, 환자들, 의사들 질병을 치료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질병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거만이 아니라 여기에 쏟는 주의나 관심만큼 환자의 안락과 행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원급 비교가 조금 더 복잡하게 쓰인 건데 우리는 얘를 통해서 원급 비교라는 것을 판단하시고요. 여기에다가 만큼을 붙여서 해석하시되 이런 구조 1번, 2번 구조까지는 함께 보셨어야 하는 거네요. 됐습니다. 842번 잘 복습하시죠? 843번입니다. Similarly는 마찬가지로 purchase는 구매하다, discover 발견하다, seller는 판매자, close deal 하게 되면 거래를 닫는 거니까 거래를 매듭짓다 이런 표현을 쓰인다는 거죠. Similarly, when purchasing my home, I discovered that the seller was very interested in closing the deal as soon as possible.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집을 구매할 때 저는 발견했습니다. 판매자가 매우 관심이 있다는 것을 거래를 매듭짓는데 가능한 한 빨리. 자, 의미 파악은 조금 술술 될까요? Similarly, 마찬가지로라는 뜻의 부사가 되겠고요. 자, 잘 보시면 when 접속사 다음에 동사의 ing가 나왔어요. 자, 현재 분사 구문인데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접속사를 남겨놨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문장의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상태. discovered의 목적으로 접속사 대절이 이렇게 큰 틀에서 있는 상태가 되겠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면 the seller 주어 비동사 be interested in 한꺼번에 묶어서 갈 수 있겠죠. in 전치사 다음에 close deal이 동명사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봤던 as soon as possible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의 집을 구매할 때 저는 대리아를 발견했어요. 대리아는 사실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집을 파는 사람이 매우 관심이 있다는 것을요. 어디에요? 거래를 가능한 한 빨리 매듭짓고 싶어 한다는 거. 이런 겁니다. 자,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팔고 싶겠죠. 물론 억지로 팔아야 되는 경우, 팔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억지로 팔아야 되는 경우는 가능하면 안 팔고 싶긴 하겠지만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거래를 가능한 한 빨리 매듭짓는 데 관심이 매우 있겠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s soon as possible만 집중해서 보시고요. 이것도 함께 복습하시면 좋겠네요. 844번. fast fashion은 past fash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refer to는 뭐뭐를 언급하다 나타내다. trend는 최신 유행의 혹은 유행의. extremely는 극도로 매우란 뜻의 부사입니다. fast fashion refers to trendy clothes designed, created, and sold to consumers as quickly as possible at extremely low prices. Fast fashion은 최신 유행의 옷을 의미합니다. 디자인되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팔리는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매우 낮은 가격으로. Fast fashion 주어고요. refers가 동사인데 전치사 to까지 묶어서 가시죠. refers to의 목적어로 trendy clothes를 보셔도 되고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봐도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 clothes 다음에 designed, curated,
and sold까지 1차적으로 묶여 있고요. 의미적으로는 전치사, 명사, as quickly as possible, 전치사, 명사까지 큰 틀에서 묶여서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과거 분사 덩어리로 보셔야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as quickly as possible을 공부하라고 한 건데 과거 분사가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를 더 큰 틀에서 좀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의미 파악됐어요? fast fashion은 최신 유행의 옷을 언급하다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미한다로 해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최신 유행의 옷이냐면 매우 낮은 가격으로 가능한 한 빨리 디자인되고 만들어지고 소비자들에게 팔리는 그런 최신 유행의 옷이래요. 유명한 디자이너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디자인하고 만들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잘 팔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가격은 상당히 높겠죠. 이와는 달리 최신 유행에 맞춰서 빠르게 디자인하고 생산해내요. 그리고 아주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유행이 바뀌면 또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요. 이러한 방식을 fast fashion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fast라는 말 속에서 어느 정도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45번. fortune은 행운, enlightened는 깨어있는, consider 고려하다 여기다, education 교육이 되겠습니다. She had a good fortune to have enlightened parents who considered the education of a daughter as important as that of a son. 이 문장 쉽지 않습니다. 그녀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부모를 가지는 딸의 교육이 아들의 교육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정도로 해드릴까요? she가 주어고요. had가 동사 넣고 fortune이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 fortune 뒤에 투부정사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보신 분이 있을까요? have enlightened, 이게 현재 완료 아닙니까? 투부정사 뒤에 현재 완료가 쓰인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얘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enlightened는 그 뒤에는 parent를 수식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부모라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부모라는 명사 뒤에 who 나와 있고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주격으로 보셔야겠고요. 자, considered가 목적어로 the education of a daughter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래 important라는 형용사가 쓰인 상태인데 이 앞에 as가 하나 붙고 이 뒤에 as가 하나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 대상을 봤을 때 얘가 A가 되겠고요. 얘가 B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이때 that은 education을 가리킨다고 봐야겠죠.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요. 한번 설명이 됐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구조는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조 파악 전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깨어있는 부모를 가지는 행운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어떤 깨어있는 부모요? 딸의 교육이 아들의 교육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깨어있는 부모를 가지는 행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뭐 옛날 얘기를 했는 걸까요?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딸 교육 잘 안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뭐 딸이 무슨 배워서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딸의 교육도 아들의 교육만큼 오히려 딸의 교육이 아들의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깨어있는 부모를 가지는 행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육을 받는 그런 행운을 누렸다라고 전체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겠습니다. 공부할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인 형용사 important를 기준으로 앞뒤에 as가 하나씩 붙어서 원급 비교를 만들고 있는 상황까지도 우리 좀 어려운 문장 살펴봤습니다. 실력은 그만큼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846번 generalized는 일반화된, praise는 칭찬, meaningful은 의미 있는, specific은 구체적인, performance 성과, behavior 행동 되겠습니다.
Generalized praise like a great picture isn't as meaningful to children as finding something specific about their performance or behavior. 일반화된 칭찬은 훌륭한 그림과 같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만큼 그들의 수행 혹은 성과 또는 행동에 대한. 자, 이렇게 가볼게요. Generalized praise가 주어고요. 전치사, 명사, 비동사가 나온 상태에서 부정어구와 함께 as, meaningful 형용사고요. as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때 to children은 meaningful to children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finding 동명사 있고요. something specific 이렇게 된 상태죠. 그리고 전치사, 명사를 이렇게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는 대충 알 것도 같아요. 좋은 그림, 훌륭한 그림과 같은 아주 일반화된 칭찬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화된 칭찬은 아이들에게 의미가 없대요. 그들의 성과 혹은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만큼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딱 부모님한테 가져갔더니 또 엄마 아빠가 또 바쁘거나 머릿속이 좀 복잡한 것보다 오 좋은 그림이야 그림 잘 그렸는데 이렇게 하는 아주 일반화된 칭찬은 아이들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던 그 그림의 성과나 그 행위 자체에 관해 어떤 구체적이거나 특정한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과정 자체 이런 것들을 봐주거나 성과를 낸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언급해 줘야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갈게요. 아주 훌륭한 그림과 같은 일반화된 칭찬은 아이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성과 혹은 행위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만큼은요. 괜찮을까요? 네. 847번 되겠습니다. Spender는 소비자, International Tourism은 국제 관광이 되겠고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orld's second largest spender, spent more than twice as much as Russia on international tourism.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 국가인데 러시아의 2배만큼 많은 돈보다 많은 돈을 썼습니다. 국제 관광에서. 자, 1차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주어져 얘를 줄여서 USA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컴마 사이에 명사를 집어넣어서 둘이 동격,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곧 동격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어 spent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가 좀 어렵죠. 원래 이 much가 있는 상태에서 as가 붙어 있고요. 그 앞에 배수사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의미적으로 more than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의 2배만큼 많이 보다 더 많이 썼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그냥 러시아보다 2배 더 많은 돈을 썼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국제 관광에서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보시면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인데 국제 관광 면에서 러시아가 쓴 돈의 2배보다 더 많은 돈을 국제 관광에 썼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미국 하면 거의 최대의 소비 국가인데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어쨌든 소비 국가의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2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제 관광 면에서는 뭐 땅덩이는 러시아가 가장 크긴 하지만 이 러시아보다도 2배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48번 갈게요. 온라인 커멘트는 온라인 평가, interpersonal은 사람 간의, exchange는 교환이 되겠습니다.
Though an online comment, positive or negative, is not as powerful as a direct interpersonal exchange, it can be very important for the business. 비록 온라인 커멘트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력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사람 간의 의견 교환만큼 그것은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though가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의미의 접속사지요. an online comment가 주어 그리고 첨가를 해주고 있네요. 동사. 그 다음에 부정어 not을 포함해서 as powerful as까지 이렇게 원급 비교로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as 다음에 direct interpersonal exchange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컴마 다음에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가 can be very important까지 덩어리를 묶어서 보시면 되겠네요. 전치사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의미 파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 평가라는 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직접적인 사람 간의 의견 교환만큼은 강력하진 않지만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만큼을 붙여서 해석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849번. involved는 열중하는 관련된, committed는 헌신적인 몰입되는, argument 주장, insight는 통찰력, expose는 드러내다 폭로하다. As a result, they will feel more involved, finding themselves just as committed to the arguments you've made and the insights you've exposed as your. 그 결과 그들은 보다 열중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몰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장에 당신이 한 그리고 통찰력에 당신이 드러낸 당신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장 되겠습니다. 자, as a result는 그 결과로 보시면 되겠고요. They 주어, will feel이 동사가 되겠죠. 감각 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어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요. 컴마 다음에 동사의 ing가 연결되어 있는 현재 분사 구문이고요. 1차적으로 하면서라고 해석을 해보시죠. 자, finding의 목적어로 제귀대명사 있고요. 목적격 보어로 committed라는 형용사가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앞에 as 하나 그리고 바로 뒤에가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게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자, just가 붙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으로 살짝 들어가면 committed to the arguments 명사까지 가고 명사, 주어, 명사,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사 자리에 현재 완료, and 다음에 다시 the insight의 경우에는요. 여기 to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번, and 여기가 to가 생략된 채로 2번, 그리고 같은 구조로 주어 동사가 현재 완료로 연결돼서 목적격으로 앞에 수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as you are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파악을 했으니까 의미 파악 볼게요. 그 결과 그들은 보다 열중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거래요. 이때 그들은 독자가 되고요. 이때 you는 작가가 됩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보다 열중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될 거랍니다. 그들 스스로가 당신이 한 주장과 당신이 드러낸 통찰력에 그들 스스로가 몰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신만큼 당신이 작가로서 당신이 한 주장과 당신이 드러낸 통찰력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런데 독자들도 그들 스스로가 작가인 당신만큼 당신이 한 주장들과 당신이 드러낸 통찰력에 몰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내용에
집중하고 열중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겠죠. 책을 읽는데 완전히 독자가 이 작가와 막 대화하는 느낌으로 책을 읽습니다. 얼마나 열중해 있고 재밌다고 느끼겠습니까? 독자들이 이렇게 느끼게끔 작가는 글을 쓸 필요가 있기도 하겠죠. 자, 현재 분사구문의 동시동작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얘를요, 이 그들 스스로가 몰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 그들 몰입되어 있는 그들 스스로를 발견하면서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독자들이 작가가 느끼는 것만큼 그 작가가 한 주장이나 작가가 드러낸 통찰력에 몰입되어 있다고 느끼면 보다 더 열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야겠죠. 자,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던 문장입니다. 꽤 까다로웠어요. 오늘의 마지막 문장 850번입니다. 자, undergraduate은 학부생,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졸업하지 않은 그런 대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escribe는 묘사하다, 설명하다입니다. As part of a research project, a group of undergraduate students watched the film, after which they were asked to drive it as fully as possible to other students. 한 연구 과제의 일부로 한 집단의 대학생들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본 이후에 그들은 그 영화를 묘사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한 충분하게 다른 학생들에게. 자, 이 문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as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전치사 명사인데 얘를 한 방에 덩어리로 묶어서 가시는 거 좋겠습니다. 한 연구 과제의 일부로. 그리고 나서 컴마 다음에 주절의 주어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원래 얘도 대학생들의 한 집단, 무리 이렇게 보셔야 되지만 자연스럽게 한 집단 혹은 한 무리의 대학생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나와 있고요. 컴마 다음에 전치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which가 나오면 사람 아닌 명사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앞문장 전체를 설명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which는 앞에 문장의 동사 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얘를 설명하기도 해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 필요 없이 원래 하던 대로 그런데 그것 이후에 그러면 다 이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를 볼게요. 주어 있고요.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be asked 투부정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ask 목적어 투부정사 하게 되면 목적어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라는 뜻이지요. 자,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면 얘가 be asked가 될 것이고요. 투부정사 그대로 내려오면 뭐뭐 해달라고 요청 부탁 받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describe의 목적어로 it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as fully as possible 보이네요. 전치사 명사. 사실 이걸 보려고 했는데 이것 이외에 공부할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의미 파악, 구조 파악됐어요. 한 연구 과제의 일부로 한 집단의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본 다음에 그들은 그 영화를 다른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충분하게 자세하게 묘사 혹은 설명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원급 비교와 관련돼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예고하죠. 63-1강입니다. 유닛 63 비교급 비교인데요. 내용이 많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원래 기출문장이 25개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1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념 살펴보고 851번부터 865번까지 15개를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10개의 비교급 비교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장을 충분히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쌓아보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원급 비교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실전 문장에서 쓰일 때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직접 느끼셨을 겁니다. 복습이 좀 꼼꼼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